5월 17일 토요일 광명 우스컵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권승철입니다. 전일 안정적인 경주도 있었고 광명 우스컵 6라운드 신동현이 정동호를 챙겼습니다만 정동호는 털리고 신동현 또 박윤아에게 잡히면서 다소 좀 쌍승이 뒤집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8라운드하고 10라운드 김민균하고 김민준 기복이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다소 좀 신중하게 접근해 봐야 된다 말씀드렸었는데 8라운드에서는 김민균이 완승을 거뒀습니다. 라인 중심으로 공략했었다라면 박정현도 충분히 묶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었는데 아무래도 조금 마음이 좀 배정현을 무시할 수 없다는 생각에 박정현보다는 배정현을 권해드렸었던 것이 상당히 좀 아쉬움으로 남겼었던 광명 우스컵 8라운드 라인 중심으로 충분히 공략했었다라면 좋은 결과로 이어졌을 것 같은데 상당히 좀 아쉬움이 컸다 말씀드리면서 8라운드 김민규는 선전을 펼쳐나갔어야지만 10라운드는 오히려 김민준이 병주 타고 날아가면서 박중하고 송정욱의 동반 입상으로 경주가 마무리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스컵 안정적인 경주와 이변이 좀 발생이 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금일도 전일 선전 펼쳐 나갔었던 선수들의 상당히 좀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를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8라운드하고 10라운드는 같은 라인 선수를 편성된 경주를 제외하고는 다소 좀 4대3 라인 맞대결로 짜여진 편성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은데 라인 크로스보다는 한쪽 라인의 완승으로 충분히 광명 우스컵은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정훈한테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말씀드리면 윤호신, 안재용, 송정욱, 김종현, 정혜권, 김주환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윤호신, 안재용, 송정욱, 김종현, 정혜권, 김주환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몇몇 인터벌 내용 살펴보면 송정욱, 이성민, 김현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대회를 이끌어 나갔었던 송정욱의 시속감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성민은 젖히다가 밀려나면서 젖히기로 나서다가 밀려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윤호신, 성정욱과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윤우신의 시속감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성정호가 막해 만족한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김지훈하고 고병수도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김지훈이 끝까지 주도력을 발휘해 나갔고 고병수는 막해 만족하면서 훈련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박윤아, 김경록, 이규백, 손동진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었는데 긴거리 대회를 이끌어 나갔었던 박윤아가 선전 펼쳐 나가면서 끝까지 버텨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윤우신, 안재용, 송정욱, 김종현, 정혜권, 김주환 여기에 박윤아 선수의 시속감이 상당히 좀 좋았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설명 앞서 최근 조회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조회만 하시고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기왕이면 구독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방송 제작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빠른 방송 알람 받기 위해서는 구독이 필수입니다.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광명 우스컵 6라운드부터 한 라운드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우스컵 6라운드입니다. 임재현이 월등합니다. 임재현을 중심으로 후창을 찾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 7라운드 때도 임재현이 김현을 챙겨 나가긴 어렵다. 혼자 달아나게 된다면 안재홍과 최순영이 후차권 다툼 펼쳐 나갈 것이다 말씀드렸었는데 안정보다는 최순영을 주력으로 권해드렸었는데 아무래도 최순영이 임지연 쫓아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일도 임지연 입장에서는 김근영, 배준호와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임지연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챙겨주게 된다면 김근영 정도는 챙겨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박윤아도 전반적으로 시속감이 상당히 좋은 상황이라는 점 전일도 신동현의 호미를 박윤아가 막혀 나가니까 직선에서 추입까지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6라운드 때 박윤아하고 박대한, 박윤아하고 이진국의 동반 입장을 공략해보자 말씀드렸었는데 박윤아만 신동현 넘어서면서 다소 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인 기세는 박윤아가 상당히 좋아요. 임지현이 김근영 달고 쏘고 배준호 달고 쏜다 하더라도 박윤아가 직선에서 김근영 잡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점 생각해보게 된다면 임지현하고 박윤아의 동반 입상 임지현이 박윤아를 챙겨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철저하게 김근영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직선에서 잡을 가능성이 높은
높을 것 같습니다. 임지연하고 박윤아의 동반 입장 쪽 전일 결승 확정 지은 두 선수의 전략적인 타협 가능성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도 임지연이 김근영을 달고 쏘면 될 것 같아요. 전일 김근영이 마크로 갈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광명우스컵 8라운드 김민균이 김근영을 달고 박종현이 앞장서게 된다면 김민균하고 김근영의 동반 입상 공략해 보자 말씀을 드렸었는데, 김근영이 앞선에서 힘을 썼어요. 오히려 김민균의 뒷자리를 박종현이 막혀 나가는 경주로 흘러갔습니다. 김민균을 중심으로 연대에 묶었었다라면 박종현까지도 충분히 공략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마음이 좀 약하다 보니까 배정현이 홍석한 활약에 나갈 수 있는 이점 갖고 있기 때문에 박종현보다는 배정현을 선택했던 것이 상당히 좀 아쉬움으로 남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전일 김근영이 힘을 써서 버텨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금일은 마크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또다시 힘을 쓰면 김근영은 아예 차외로 밀려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동반 입상하기 위해서는 박윤아 견제에 나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뒤다 붙이는 임지연이 힘을 쓰고 김근영이 쫓아 나서는 견제 정도는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임지연의 몸 상태가 원체 좋은 것 같아요. 임지연하고 박윤아의 몸 상태가 좋은 것 같아요. 임지연하고 박윤아의 동반 입상이 유리하다 말씀드리면서 임지연하고 김근영의 동반 입상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임지연의 기세가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편성의 견주는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박윤아도 선행력을 갖춘 선수예요. 지종원의 때도 내선 잡고 힘을 썼습니다. 최성국이 힘있고 막혀 나가거나 최성우가 박윤아의 뒷자리를 물고 가게 된다면 이변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윤아하고 최성국입니다. 박윤아하고 최성우예요. 노저서들 완승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에 따라서 이들 중심으로도 삼복승은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임지연 자체가 시속감 면에서 월등하다는 점에서 이들 중심으로 노저수들의 협공 가능성이 쉽지만 않을 것 같습니다. 잡아 돌리면 김근영과 동반 입상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박윤아가 직선에서 잡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임지연과 박윤아의 동반 입상 쪽에 임지연하고 김근영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순례대로 한다면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배준호도 잘만 하면 저치기 타이밍이 아니라 초반부터 경기를 이끌어 나가게 된다면 배준호도 마크에 나갔을 때는 착순권 진입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3차권에서는 배준호의 선전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지연의 기세가 월등합니다. 김근영 챙겨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박윤아에게 잡힐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임지연과 박윤아 쪽에 좀 더 무게를 실어 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7라운드입니다. 김민균 전일 다소 좀 불안하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일은 또 김근영 활약이 나가면서 재미 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일은 이성민과 호흡을 맞춰 나가는 경주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진국이 초조보다 안고 있기 때문에 장우준이 몰고 가는 김태현과 권성호가 견제 주도권 잡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렇게 된다면 이성민이 저측이 나서거나 김민균이 이성민을 달고 저측이 타이밍 잡아 나가야 되는 상황에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은 김민균이 잘 풀어 나갔습니다. 하지만 금일은 장우준이 내선 먼저 잡아버리게 된다면 김민균이 직전의 차도 상당히 좀 선행 때리면 버텨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성민도 화끈하게 선행력을 발휘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점에서 이번 편성에서 김민균이 이성민 있다가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오히려 공격적인 승부를 한번 먼저 가져가 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진국이 때려주면 장우준이 유리합니다. 직선에서 짧게 추입해 나가는 작전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성민이 버텨내는 장우준이 이성민을 활에 나가면서 넘어서는 이성민만 혼자 나오는 장우준하고 이성민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장우준과 이진국입니다. 장우준하고 이성민의 동반 입상, 장우준의 선전을 한번 먼저 공략해 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전일 김민균이 저측에 나서면서 우승을 차지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연대 세력 아무래도 박중현까지 챙겨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성민이 있는 상황인 만큼 김민균이 아무래도 경제 중심으로 팔려 나갈 가능성은 높을 것 같습니다. 이성민 활에 나가면서 짧게 취입해 나가는 작전은 기본이 돼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성민보다는 아무래도 자력 취입 가능한 장우준과 연합 가능성은 기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민균하고 장우준의 동반 입상, 이성민과 적극적인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김민균과 이성민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컨디션상 장우준이 아무래도 김민균의 뒤를 공략해 나가면서 추입까지 노려볼 수 있는 만큼 김민균하고 장우준입니다. 김민균하고 이성민의 동반 입상 기본적인 전략이 돼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 편성에서만큼 좀 배당 공략 나서 봐야 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장우준하고 이진국의 동반 입상 먼저 장우준하고 이성민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
말씀드리면서 한차코드 노려본다면 뭐 김태훈 정도는 충분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순위대로 간다면 김민균, 장우준, 이성민을 묶어 나가시는 삼복승 견주권이 기본이 돼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장우준하고 이진국은 함께 붙어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장우준, 이진국을 묶어서도 삼복승을 노려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혀 자신감을 얻은 김민균이 분명 유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단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컵 8라운드입니다. 이번 편성은 아무래도 같은 라인 선수들만 출전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배정현이 유리한 입장에서 견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아직까지는 작년 쇄골 수술로 인해서 여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배정현이 몸 상태가 썩 좋지 못한 상황인 것 같아요. 전일도 받아서 빼앗을 줄 알았습니다만 쫓아가지도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추입 나오지도 못한 모습을 보여줬었던 배정현. 하지만 객관적 기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만큼 이규백의 선행을 철저하게 활에 나가면서 배정현이 몰고 가게 된다면 최순영이 따라 나서고 성종환과 박대한 순으로 견주가 흘러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이규백도 전반적인 시속감은 나쁘지 않습니다. 배정현이 이규백을 상대로 직선 짧게 추입해 나가는 작전도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최순영이 몸 상태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전일도 안정이 아닌 최순영이 주력이다 말씀드렸었는데 안정 넘어섰었던 최순영입니다. 이규백이 힘을 써봐야 전반적으로 시속이 빠른 스타일이 아니에요. 배정현의 뒷자리 최순영이 막혀 나가는 작전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잘만 하면 최순영이 배정현까지 넘어설 수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배정현하고 최성현은 아무래도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규백의 선행을 배정현이 몰고 갔을 때는 직선 짧게 추입해 나가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 만큼 배정현과 이규백의 동반 입장 차선으로 가져는 가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마냥 이규백 지켜주기보다는 아무래도 최순영 의식한 견주력 펼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이규백의 선행을 배정현이 물론 적극 활에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순영이 가만히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직선에서 넘어서게 된다면 성종우라든지 박대한을 불러들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배정현이 아직까지는 예전 같은 파이팅 넘치는 견주력 펼쳐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좀 공격적으로 한번 가져가게 된다면 최순영하고 성종우입니다. 최순영하고 박대한 정도는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같은 라인 선수들만 출전하고 있는 편성 상당히 좀 배정현이 편성을 잘 받은 상황인 만큼 집중력 발에 나가게 된다면 최순영 이규백과 호흡 맞춰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직선 취입 빨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최순영 쪽이 좀 더 유리하고 안정감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순리대로 간다면야 아무래도 삼복선에서 이도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 성종우가 마크되니까 잘 쫓아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성종우의 선전도 3차권에선 배제할 수 없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컵 9라운드 김민준이 전일 병주 타고 날아가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속이 나쁘진 않았습니다만 성종욱의 뒷자리를 쫓아가지 못하다 보니까 박중이 바로 막혀 나갔어요. 결국 김민준 병주 타면서 고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과연 김민준이 금일 재기랑 발에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동호가 있고 김종현이 있고 정인권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김민준이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게 된다면 정동호, 김종현, 정혜권 순으로 쫓아 나서는 견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영준이 초조보다 많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홍석환하고 안정하고 홍석환이 자리 잡고 힘을 쓰게 된다면 김민준이 또다시 병주 타고 날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원체 기복심한 김민준이라는 점에서 이번 편성도 좀 공격적으로 한번 가져가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몸싸움을 해야 되는데 몸싸움을 하지 못하고 있는 김민준이에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발목 잡을 선수는 아무래도 안정의 힘을 쓰고 홍석환이 몰고 가는 안정의 뒷자리를 최영진이 막혀 나갔을 때는 노저수들의 완성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안정도 예전 같은 기량을 발휘해 나가지 못하고 있긴 합니다만 충분히 홍석환이 최용진이 끌어주고 홍석환이 힘을 쓰고 안정이 몰고 가는 작전도 얼마든지 가능한 만큼 안정하고 홍석환입니다. 안정하고 최용진 정도는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홍석환이 또 안정 상대로 넘어설 수도 있는 만큼 안정과 홍석환에서는 복승 중심으로 한번 먼저 배당 공략 나서고 싶은 기대해보고 싶은 상황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전일 아쉬움을 남겼었던 김민준 금일만큼은 먼저 서둘러서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민준이 가면 아무래도 정동호 전일 병주 타고 날아가긴 했습니다만 금일만큼은 확실하게 훈련 파트너 김민준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는 마크되면 쫓아 나설 수 있는
만큼 김민준, 정동호의 동반 입상 매우 기대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안정이 힘을 썼을 때 김민준이 안정만 살짝 넘어서는 작전도 가능한 상황인 것 같아요. 외선에서 취임 나오는 아무래도 김민준과 안정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는 가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민준이 뭐 안정 활에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기보다는 전일 부진했기 때문에 정동호 확실하게 챙겨 나가는 견주가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수송 완승, 안정 착순권 진입 가능하다 말씀드리면서, 뭐 순리대로 간다면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종현 정도는 마크대에서 쫓아 나설 수 있다는 점은 함께 생각해 두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민준이 고전했었다는 점, 금일도 또 고전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노조선들의 협공 가능성, 안정이 내선만 잡는다면 최영진, 홍석환과의 동반 입상도 얼마든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면스급 10라운드 마민준이 전일 꾸역꾸역 젖힌 나서면서 완승을 거두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상당히 아쉬웠던 게 박진우가 마크에 나갔었습니다. 좀 서둘렀었다라면 박진우까지 완벽하게 불러들일 수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너무나 짧게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29기 선수들이 상당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먼저 힘을 써도 되는 상황에서 항상 뭐 선발도 그렇고 우승도 그렇고 타이밍 재다가 고전했었던 견주가 상당히 많았어요. 물론 마민준 전일 우승 차지해 나가면서 본인 결승 진출을 확정 지어 놨습니다만 연대를 챙겨 나가지 못했었다는 게 상당히 좀 아쉬움이 남는 마민준. 금일만큼은 상당히 좀 수월한 편성 배정받았습니다. 항상 경쟁 상대가 있었고 마민준이 쉽지 않은 경주에 많이 배정을 받았었는데, 이번 회차만큼은 마민준이 뭐 득점이 높아져서 그런지 몰라도 본인 연대 선수들만 출전시켜 놓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마민준 간만에 2연승 달릴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후차기 어렵습니다. 주드럭발에 나갈 수 있는 손동진, 전일 박지웅이 직선에서 취입승을 펼쳐 나가면서 결승전 진출까지 확정 지어놨습니다. 고병수의 노련함, 팀 선배 박성호가 있기 때문에 만민준 입장에서는 과연 누굴 챙겨 나갈 것이냐, 누구와 호흡 맞춰 나갈 것이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성호를 뒤다 붙이는 견주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박성호가 끝까지 만민준을 쫓아 나설 수 있는다, 쫓아 나선다는 보장은 없는 것 같아요. 전일 확실하게 몸 상태 좋았었던 박중이 내선 잡게 된다면 버텨내는 작전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전일 광명우스컵 10라운드 해설 방송에서는 송정욱과 박중, 송정욱과 김성현의 동반 입상 권해 드렸었는데, 아쉽겠죠. 박중이 머리치고 송정욱이 2차권 진입하다 보니까 복승한 만족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컨디션과 기량만 놓고 본다면 뭐 득점에서 단연 돋보이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마민준이 박지웅을 챙겨 나가는, 박지웅이 알아서 버텨내고 마민준만 홀라 넘어서는 작전도 가능한 만큼 마민준, 박지웅의 동반 입장 쪽 먼저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도 박성호 같은 팀이기 때문에 챙겨주면 다른 선수들이 딴지 걸진 않을 것 같아요. 챙겨주게 된다면 박성호도 간만에 착순권 맛을 볼 수도 있는 상황인 만큼 마민준과 박성호의 동반 입장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컨디션 괜찮은 박중의 선정 가능성이 좀 더 나은 상황이다. 챙겨주게 된다면 부산팀 선배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순리대로 간다면 아무래도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틈새 노릴 선수는 고병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편성 잘 받은 만민준 강축입니다. 후착 찾기 경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변수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만민준의 후미 박성호가 만민준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챙겨주려고 하다가 타이밍 재버리게 된다면 손동진의 선행을 박중이 몰고 가고 고병수가 따라 나서는 견주가 되게 된다면 만민준이 넘어서지 못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박지웅 몸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박지웅하고 고병수의 동반 입장이라든지 박지웅하고 손동진도 힘을 써서 버텨내는 작전 얼마든지 가능한 만큼 배당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박지웅하고 고병수입니다. 박지웅하고 손동진 정도는 상황에 따라서 만민준 빠지면 이들 중심으로도 3복승 공략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만민준이 박성호를 완벽하게 챙겨 나갈지 다른 선수와 연합 펼쳐 나갈지가 관심사라는 점, 박중이 좀 더 객관적인 기념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견조될 가능성은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11라운드 김태호가 전일 직선에서 장우준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좀 더 서둘렀어야 되는데 타이밍 재다가 넘어서지 못했었던 김태호. 저는 한 3연 지나가면서 장우준 넘어설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승선 통과 후 넘어서다 보니까 김태호 결승 가지 못하면서 2차권에 머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상당히 좀 아쉬움을 남겼었던 김태호. 박정현, 김주환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윤우신도 선행력을 갖춘 선수입니다. 김성환이
김성현이 몰고 가게 된다면 김태호가 또다시 타이밍 재다가 고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이 최대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태호 입장에서는 김주환과 호흡을 맞춰 나가는 견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김주환이 직선에서 차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아쉬움을 남겼었던 김주환, 김태호가 힘을 쓰면 김주환이 밀착 막혀 나가면서 쫓아 나서는 견주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4번 김태호가 김주환을 완벽하게 챙겨 나가는 견주가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점에서 김태호하고 김주환의 동반 입상 매우 기대되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박종현 전일 대단했어요. 8라운드 상당히 아쉬웠던 게 김민균을 중심으로 라인 중심으로 공략해 나갔어야 되는데 김근영하고 배정현을 묶다 보니까 박종현을 선택하지 못했었다는 점, 배정현을 버렸어야 되는데 배정현을 버리지 못하면서 상당히 좀 아쉬움을 남겼었던 박종현이긴 합니다만, 마크되니까 잘 갑니다. 금일도 김태호가 박종현 챙겨주게 된다면 김태호하고 박종현의 동반 입장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태호하고 박종현의 동반 입장 차선을 한번 가져가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태호가 김주환을 완벽하게 챙겨 나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김성현이 있고 윤우신이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한 명 챙겨 나가게 된다면 김주환과 호흡을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김태호하고 김주환 차선책, 박종현 마크되면 잘 쫓아 나설 수 있는 김태호하고 박종현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전에 김성현이 박중을 하려 나갔습니다만 차가 나오지 못했어요. 박중이 짧게 가져가다 보니까 김성현이 차가 나오지 못했었는데, 윤우신이 힘을 쓰면 김성현의 차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성현하고 윤우신의 동반 입상이라든지 뒤늦게 김태호가 나오게 된다면 한 차 컷 더 노려본다면 김주환까지는 김성현 중심으로 공략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에 김성현이 다소 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윤우신이 때리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김성현의 직선 취입도 가능한 만큼 김성현하고 윤우신입니다. 김성현하고 김태호, 김성현하고 김주환 정도는 좀 공격적으로는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태호가 금일만큼은 서두르면 돼요. 김주환과 동반 입상이 경제 중심이라는 점, 홈이 박종현 마크도 가능하다 말씀드리면서 이들 중심으로 비노조서들의 완승 가능성 기대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성현이 홈이건 김주환을 털든 박종현을 털든 한 명을 털어낼 수 있는 상황에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선 잡기 유리한 김태호, 김주환, 박종현 둘 중에 한 명 확실하게 챙겨 나간 작전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건희 나서게 된다면 김주환에게도 잡힐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김주환까지는 복승을까지는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조금 필요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2라운드 신동현이 객관적인 기량에서 앞서 나가고 있죠. 전일 연대 세력 정동호 챙겨 주었는데 정동호가 털리고 박윤에게 잡히면서 신동현 아쉽게 결승 가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만큼 송정욱의 선행을 신동현이 활용해 나가게 된다면, 박종태가 막혀 나가게 된다면, 박종태가 좀 앞선에서 자리 잡게 된다면 동반 입장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병아라는 시속감 좋은 선수가 있어요. 박병아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박진우나 박상수를 달고 쏘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송종욱이 먼저 내선 잡고 신동현을 달게 된다면 박병아는 고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후다닥이 좋은 박병아가 박진우를 달고 쏘는 작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두 선수의 동반 입상으로도 충분히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죠. 전일도 11라운드 만민준이 좀 더 서둘렀었다라면 박진우와 동반 입장도 가능했었던 상황이었었는데, 너무나 반바퀴 지점 넘어서 좀 힘을 쓰다 보니까 박진우가 쫓아가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박병아가 박진호 챙겨 나가게 된다면 완벽한 동반 입장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박병아 가면 전 박진우가 쫓아 나서는 경우도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신동현의 저력 매지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외선에서 차가 나올 수 있는 만큼 박병아하고 신동현의 동반 입장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신동현보다는 전 박병아가 선행력 발휘 나갈 수 있는 만큼 박병아하고 박진우의 동반 입장을 먼저 박병아하고 신동현의 동반 입장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아무래도 송정욱이 힘을 썼을 때는 신동현이 직선 취입 승부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신동현하고 송정욱의 동반 입상이라든지, 박종태도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신동현의 뒷자리를 막혀 나가게 된다면 착승권 진입은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인 만큼 신동현하고 박종태 동반 입상 정도는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신동현하고 송정욱입니다. 신동현하고 박종태 동반 입상은 좀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박병아가 넘어서
서면 박진우 불러들일 수 있는 박병하의 뒷자리를 신동현이 쫓아 나서는 경우 가능하다 말씀드리면서 이들 중심으로 3복승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진우의 뒷자리를 박상서가 막혀 나가고 박병하가 완벽하게 기차놀이 만들어 버리게 된다면 송정욱하고 신동현은 외선에서 참 못 나옵니다. 박상서까지 3복승 충분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광명우스컵은 여기까지입니다. 전반적으로 전일 선전 펼쳐 나갔었던 선수들이 유리한 입장에서 견주 펼쳐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불안한 강자들도 있습니다. 맞대결도 많아요. 배당 가능성은 충분히 생각해 두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